네, 안녕하십니까. 깡스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도 화이트보드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한 기준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좀 처음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풀어보자. 21년도, 23년도 저희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교환이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계는 저희 교수님이 출제하죠. 저희 수험생이 가서 출제를 하거나 회계 강사님이 가서 출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비연금 대가의 거래 이런 것들이 회계학적 개념에서 어떤 그 과목이라는 걸 공부함에 있어서,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아래 유형이 회계사 시험 또는 세무사 시험의 빈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주 다루고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익혀주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할 유형자산에 대한 교환거래, 두 번째가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실무에서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대표이사가 넣은 가수금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채무 출자전환, 요거는 자본과 금융부채에 대해 관련이 있죠. 세 번째는 현무 출자예요. 내가 토지를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이런 경우, 또는 기계장치를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회계사 시험에 자주 나와요. 2차 시험에. 이게 자본 파트에서 나오는 현무 출자. 네 번째가 비연금 대가의 수치.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지를 받았다. 요럴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비연금 대가의 수치, 수익 단원에서 나오는 단원이에요. 자, 오늘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거 지금 다 다룰 수 있는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이론은 오늘 유형자산 교환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론은 딱 이거만 알면 돼요. 이론은 기준서 내용을 다 외우고 암기하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문제 풀기 위한 이론 정도만 정리하면 회계는 충분해요. 굳이 기준서 내용은 직역되어 있는 내용이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 보실 필요 없고. 자, 기준서를 요약하면은 자료가 크게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죠.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 대부분의 문제들은 근데 있는 걸로 출제가 돼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손익을 인식을 안 하면 돼요. NI가 나오면 안 돼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 그 개념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이거저거 굳이 따지지 말고 이게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원칙은 공제가치가 그냥 둘 다 제시돼 있거나 아니면은 제공한 자산의 공제가치가 더 명백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자, 원칙적인 경우의 회계 처리는 순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환에서 원칙적인 회계 처리다. 그건 내 자산을 팔아서 돈을 덧붙여서 돈을 받고 내 다른 자산 샀다. 내 자산을 팔아서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회계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서 샀는데 판 자산이 더 명백하다고 하면은 그냥 둘 다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왜 이런 단서들을 자꾸 주냐라고 하면은 여기를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냥 단순 암기, 명백하면 예외로 회계 처리하지, 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주는 거예요. 한정에 걸리라고. 그럼 예외적인 회계 처리 뭘까요? 예외적인 회계 처리는 받는 대가만큼 내 자산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받는 대가만큼 내 자산을 팔았다. 원래 팔아서 사는 건데 판 가격 자체가 불확실하다면은 받는 대가만큼 내 자산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예외적인 회계 처리예요. 요거는 받은 자산의 공제 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그럼 제공한 자산에 대한 손익보다 받은 게 더 명백하기 때문에 예외로 처리할 거예요. 받은 대가만큼 팔았다, 이렇게 처리하실 거고. 그 다음 제공한 공제 가치가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죠. 받은 대가만큼 팔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은 요 정도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실전에 문제 들어갔을 때 따져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 상업적 실질 존재하냐 없는지 따져요. 없으면은 그냥 손익 인식 안 하고 처리하시면 끝나요. 있으면은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이 두 가지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다 있거나, 공제가치 둘 다 있거나, 제공한 공제가치가 더 명백하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받은 자산의 공제가치가 더 명백하다,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제가치가 아예 없다. 이런 경우가 예외적인 해당해요. 그거 구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 따라와서 문제 풀어주시면은 유형자산 교환 틀릴 일이 사실 없어요. 쉬운 문제예요. 그럼 이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그냥 대충 만들어 놨어요. 회계 문제 만들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황쌤의 회사는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B, 취득가액은 5,0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이에요. 요 자산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 법인의 자산 A, 취득가액은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9만 9천원인 자산이랑 교환하였다. 추가로 나는 법인에게 현금 1,000원을 지급하였다. 요게 지금 삼각대 얘기예요. 삼각대 자산을 법인에 좋은 삼각대인데
연수가 지나서 잔존가치만 남아있는 자산과 교환했어요. 추가로 현금 1,000원을 지급하였다. 기계장치 B 내 자산의 공정가치는 6,000원이고 법인 자산 A의 공정가치는 4,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는 자, 뭐 따지라 했죠? 물음 1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즉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원칙에 해당한다. 그럴 때의 문제풀이 방법을 볼게요. 자, 분계 순서만 외워주시면 돼요. 팔아서 샀다라고 했어요. 내 자산을 팔아서 샀다. 그럼 판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해주세요. 판 거에 대한 거. 첫 번째, 내가 지금 자산 없어지잖아요. 내 자산 없어지니까 그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정리해줘요.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누계액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팔아서 샀다라고 했으니까 파는 분계를 해줘요. 내 현재 자산의 장부 금액은 4,000원, 공정가치는 현재 기계장치 B 6,000원이기 때문에 손익 2,000원, 처분 손익 2,000원만큼 잡아주시고, 세 번째가 주고받은 현금, 팔아서 샀다. 그럼 추가로 돈을 받거나 지급한 현금을 기재해주세요. 현금 지급했잖아. 나는 현금 1,000원 지급. 맨 마지막에 몰아가지고 내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조정해주시면은 문제는 끝나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풀고 있는데 연습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내 자산을 지금 다 팔았으니까 자산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원칙이면 팔아서 산 거니까 손익 분계 먼저 해주세요.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비교해서 손익 분계. 세 번째가 주고받은 현금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받은 자산의 가치가 정해진다. 왜냐면 유형자산은 취득 원가법이잖아요. 공제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주고 사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제가치가 더 명백하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이런 문단이 만약에 위에 문제에서 가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자, 판 가격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분계 순서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요거 바뀌면 돼요. 맨 마지막에 손익이 결정되면 돼요. 원래 맨 마지막에 결정되는 자산이 두 번째로 결정이 되시면 돼요. 분개해 볼게요. 첫 번째, 내 자산 팔았죠. 내 자산 팔았으니까 자산 판 분계, 장부 금액 먼저 날려주시고, 두 번째, 손익 분개하는 게 아니라 판 받은 자산의 대가만큼 팔았다라고 보니까 두 번째가 내가 받은 자산에 대한 분개를 해주세요.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얼마죠? 법인 A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4,000원이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기재해 주시고,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 기재해 주시고, 주고받은 현금 1,000원. 마지막에 손익 분개만 해주시면 돼요. 차대 맞게 손익 분개. 여기 5,000원, 여기 4,000원이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 1,000원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교환 회계 처리는 끝나요. 교환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은 상업적 실질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지고, 있으면은 원칙인지 예외인지 따지고, 없으면 분개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물음 3, 상업적 실질 없다. 그럼 분개는 첫 번째, 내 자산 나가요. 현재 재산 장부 금액이 4,000원. 두 번째, 손익 분개를 안 한다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을 지급하였다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결정되는 자산가액을 5,00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회계 처리 끝나요. 5,000원.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일지 감이 대충은 잡혔겠죠. 첫 번째, 원칙 예외 해당한지 따져요. 원칙에 해당하면은 자산 없어지는 분계, 두 번째 손익 분계,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 네 번째 마지막에 결정되는 자산가액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내 자산 나가는 분계, 두 번째 자산 들어와요. 최종적으로 받은 자산이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 기재해 주시고, 차대 맞는 금액 마지막에 손익 잡아주시면은 분계 회계 처리는 끝나요. 원칙이면은 내 자산을 팔아서 샀다. 예외인 경우에는 받은 대가만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사 시험 2차 시험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회계사 2차 시험이에요. 근데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교환도 자주 출제가 돼요.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 자,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약간이라는 게 뭐 요거 현금만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바꾼 정도의 변형이니까 거의 똑같다 보면 되죠. 오히려 이게 더 어렵죠. 자, 한국은 기계장치 A를 X1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한국은 기계장치 A를 X년도 1월 1일 날 대안의 기계장치 B와 교환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B의 취득원가는 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이에요.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차량 운반구 A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 한국은 교환 시 5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잠시만요. 공정가치가 지금 빠져 있는데, 공정가치가
좀 보고 올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쓰고 싶지만 이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A의 공정 가치는 100만 원이고 A의 공정 가치는 100만 원. B의 공정 가치는 90만 원. 문제 어떻게 풀어낼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환으로 인식한 취득한 그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하시오. 두 번째가 한국이 교환 거래 때 인식한 처분 손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한 제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요. 원칙은 공정가치 둘 다 있거나 또는 내가 제공한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라는 함정 자료가 있는 경우 원칙에 해당하죠. 회계 처리 바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내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기재. 지금 얘 답만 구하면 되니까 분개할 필요 없죠. 장부가액 얼마죠? 100만 원이고 내용수 5년, 잔존가치 없다고 하면은 80만 원이죠. 장부금액 기재.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하면 바로 손익 인식. 손익 차액금액 20만 원 인식.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나와 있으니까 현금 5만 원. 마지막에 취득한 자산 같이 몰아주시면 돼요. 차대 맞게끔 100만 원, 5만 원. 그러면은 자산 취득가액은 95만 원. 그럼 정답은 여기 95만 원, 처분 손익 95만 원, 처분 손익 20만 원, 처분이 20만 원 기재해 주시면은 끝나죠. 간단하죠. 자, 문제를 좀 변형시켜 볼게요. 이거 간단하고 이거 맞추면은 회계사 시험, 이사시험 두 문제 맞춘 거예요. 이제 반대로 동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차량 운반구 B, 기계장치 B의 공정 가치가 더 명백하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밑에 풀어보죠. 이렇게 풀면 돼요. 첫 번째, 내 자산 나가요. 내 자산 나가는 장부금액 기재. 두 번째, 마지막에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 기재. 90만 원 기재.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 현금 5만 원. 네 번째, 차대 맞게끔 하는 나머지를 손익으로 잡아주면 돼요. 95만 원, 80만 원. 매날 금액은 15만 원.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은 정답은 내가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90만 원.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은 15만 원.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은 문제는 끝이에요. 교환 회계 처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몇 가지 정도 문제 풀어보고 연습하다 보면은 실제 문제에서 교환 거래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금방 넘기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한번 다른 단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나 이런 것도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